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마지막 주 복지TV 전남방송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2일 2020년 전라남도 일자리 투자유치 한마당 행사를 갖고 올해 일자리 및 투자유치 성과를 총결산했습니다. 행사에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 도내 20개 일자리 우수기업에게 인증서 수여식과 일자리와 투자유치 우수시군 13곳을 비롯해 관련 기관과 투자유치 기업 대표 등 공로자를 대상으로 시상식과 함께 축하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일자리 우수시군 가운데 대상은 모포시가, 최우수상은 나주시와 영광군이, 우수상은 해남군과 영암군이 차지했습니다. 광양시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지자체와 개인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보육 분야 정부 포상에서 서울특별시 충청남도와 함께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평균 연령이 41.5세로 전라남도에서 가장 젊은 도시인 광양은 2018년 1월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지정으로 아동 여성 친화도시 비전 선포 등을 통해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민선 7기를 맞아 최우선 역점 시책으로 추진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공, 그리고 보육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의 시책들이 심의위원회의 좋은 평가를 받아 상을 받게 됐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22일 여수 대표 꽃섬 화정면 하화리에 상하와 보건진료소를 신축하고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국비 2억 4,100만 원과 도비 6천만 원을 확보하고 12억 9천만 원을 투입해 건립한 연면적 158제곱미터의 보건진료소는 진료실, 건강증진실, 숙소 등이 마련돼 주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상하와 보건진료소는 1987년에 건축된 노후 건물로 그동안 내부 균열과 잦은 누수로 이용에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순천시는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나누는 2020 온택트 순천 희망 토크를 지난 21일 오후 2시에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희망 토크는 코로나로 시민들의 변화된 일상을 통해 위기 극복 아이디어와 순천 시정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 위한 자리로 위드 코로나, 오늘을 위로하고 내일의 희망을 이야기하다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희망 토크는 언택트 시대 새로운 소통 방식인 화상대화 프로그램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순천시 공식 유튜브 계정으로 생중계를 해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핫 이슈를 전해드리는 토크인 전남입니다. 복지TV 전남방송 이영춘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전남도의회와 경남도의회가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남해안 남중권 공동유치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1일 전라남도의회 김한종 의장과 경상남도의회 김하용 의장 간의 제28차 UN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여수시 유치에 한 목소리를 내기로 하고 남해안 남중권 공동유치 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날 전라남도 의회와 경상남도 의회는 동북아의 중심지이자 유라시아 대륙의 기점이며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관문 역할을 수행하는 남해안 지역을 광역 경제권으로 육성하기 위한 협약 체결의 필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해안의 발전 목표를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저탄소 사회와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COP28 공동 유치와 지역별 관광 자원 연계 강화, 영호남 교통 인프라 개선 등을 위해 협력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네, 정부는 2022년 상반기에 국내 개최 도시를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2021년 상반기에 COP28 국내 유치를 확정하고 하반기에는 영국에서 개최되는 제26차
유엔 기구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COP28의 대한민국 유치 의사를 표명해 유치 여부를 최종 확정해 2022년 상반기에 국내 개최 도시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전남도는 2018년부터 경남도와 남해안권 발전 차원의 국제회의 공동 유치를 합의하고 COP28 유치를 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이번 전남도의회와 경남도의회의 COP28 공동 유치 협약은 유치 당위성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죠. 네, 그렇습니다. 남해안 남정권의 COP28을 유치해 동서화합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국토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유치 당위성을 더욱 공고히 해 유치 활동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유엔 기구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 특별위원회 강문성 위원장은 COP28 여수시 유치를 위해 지역민들과 여수시, 전남, 경상도 지역 국회의원 등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유치 활동을 더욱 강화해 COP28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OP28은 2023년 11월 개최 예정이며 197개국 2만여 명이 참여하는 기후 환경 분야 최대의 국제회의로 생산 유발 1,583억 원, 신규 고용 415명 등의 경제 유발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해수욕장으로 유명하고 최근에 여수와도 연결된 고흥군 남열리에 추진하고 있는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10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하죠. 네,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여름엔 서핑으로, 겨울엔 해맞이가 인기인 고흥 남열리에 축구장 160개 넓이의 땅 바다가 보이는 곳에 호텔과 골프장 등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2008년부터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 지역은 우주해양 리조트 특구로 지정됐고 군사시설도 옮겼지만 사업은 좀처럼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토지 매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토지 매입이 12%에 불과한 토지 매입률 때문입니다. 속도가 나지 않자 고흥군은 사업을 두 단계로 쪼개기도 했는데요. 평가액이 턱없이 낮다는 반발 때문에 1단계도 절반 넘게 땅을 구입하지 못한 실정이고요. 이 지역의 땅값은 25만 원에서 30만 원에 일반적으로 거래되지만 1단계 지역은 공시지가 외에 평균 15에서 16만 원을 제시하고 있어 대부분의 땅 주인들이 팔려고 내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 지역 주민들과 지주 상당수는 토지 거래가 장기간 묶여 엄청난 재산 피해를 받고 감정평가가 소유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등 토지 매입의 절차 문제도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우주해양 리조트 조성 사업이 10년 넘게 속도를 내지 못하자 특구 지정을 아예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죠. 네. 당초 3년이던 특구 기간은 이미 2번 연장됐고 2020년까지 연장된 기한도 끝나 특구 지정을 해제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흥군 투자유치 관계자는 감정평가를 다시 거쳐 땅 주인들과 협의가 진전되도록 해당 시행사에게도 요구를 했고 시행사 측에서도 주민 공청회를 통해 토지 재감정 평가를 하겠다는 의향이어서 중소기업 벤처부에 세 번째 특구 연장 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이 사업으로 2,934억 원이라는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벤처부가 특구 기한 연장을 승인하더라도 여전히 주민과 지주들의 반발이 거세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토크인 전남이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2일 광주 전남의 사랑카드 성금 전달식을 갖고 광주은행으로부터 도내 취약계층에게 지원할 성금 1억 3천만 원을 기탁받았습니다. 기탁받은 성금 1억 3천만 원은 광주 전남의 사랑카드 사용으로 적립된 고향사랑기금으로 마련돼 전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도내 22개 시군 취약계층에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한국쌀 전업농 전라남도 연합회는 지난 23일 전라남도에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쌀 20kg 100포대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사랑의 쌀은 쌀 전업농 회원들이 올해 직접 농사지은 햅쌀로 전라남도는 기탁받은 쌀을 전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도내 소외계층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전남개발공사가 앞으로 2년간 25억 원씩 총 50억 원의 장학기금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기탁하기로 했습니다. 자산규모 1조 원을 넘는 지역 대표 공기업으로 발전한 전남개발공사는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고유의 사업뿐만 아니라 인재 육성에도 더욱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의 대표 음식 청소골 닭구이 특판 행사가 지난 24일 순천만 국가정원 동문주차장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특판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의 하나로 차량 한 대당 2마리까지 구이용 양념통닭을 구입할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포장 판매 방식으로 진행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여수 엑스포 아트 갤러리에서는 지난 11월 27일부터 원로 작가 강창구 작가의 초대전으로 올 한 해 마무리와 힘찬 새해를 맞이합니다. 섬섬 나의 바다, 나의 고향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여수에서 나고 자란 강 작가가 여수의 풍경, 인간과 자연에 대한 삶의 이야기를 담아낸 작품 총 54점이 오는 17일까지 선을 보입니다. 네, 2020년 올해의 마지막 전시로 여수시 엑스포 아트갤러리에서는 강창구 선생님을 초대하여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섬섬 나의 바다, 나의 고향이라는 주제로 여수의 아름다운 풍경과 정서를 담아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전시를 관람하시면서 여수의 맑고 깨끗한 풍경을 관람하시면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도, 사도, 섬, 인간, 해안 풍경 등을 소재로 우리의 일상과 티 없이 맑은 여수의 풍경을 작가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표현으로 다양한 색채를 선보여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번 제 전시 주제는 섬섬, 나의 바다, 나의 고향, 여수 이렇게 정해서 전시의 그런 목표를 삼았습니다만 여수에서만 제가 한 70여 년을 저는 여기서 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수라는 호장은 어찌 보면 내 생명의 줄기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주제를 정해서 우리 관람객들에게 여수의 아름다움을 깊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강창구 작가는 여수 중고등학교와 광주 사범대학 미술교육과를 졸업하고 후학을 양성하며 끊임없이 작품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수의 맑고 고운 서정성을 표현해낸 작품들을 통해 깨끗한 자연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